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두매산골에 덕만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덕만이는 힘이 무척 세서 10사람 일을 혼자 해치웠지만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늘 바빴답니다. 하루는 주인날이 박첨지가 덕만이를 불렀지요. 덕만아, 올해 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다 키우려면 여물이 산처럼 있어도 부족하구나. 그럼 어쩐대요? 지금 가서 여물을 한 짐 더 해올까요? 에이,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그러지 말고 놀고 있는 황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한양 장터에 팔아버리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요. 오냐, 좋은 값을 받으면 너한테도 개평을 듬뿍 주마. 그리하여 덕만이는 박첨지댁 황소 2마리를 저 먼 한양 장터로 데려가 팔기로 하였습니다. 덕만이 아니요? 소를 2마리나 끌고 어딜 그리 가나? 네, 한양 큰 장터에 가서 소를 팔려고 합니다요. 그럼 우리 소도 좀 부탁함세. 내가 다리를 다쳐서 한양까지 끌고 가려면 힘이 너무 들어. 가는 김에 우리 소도 좀 팔아주면 안 되겠나? 난 삭신이 수저서 말이지. 알겠습니다요. 제가 몽땅 가져가서 팔아옵지요.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부탁을 하니 어느새 소가 10마리로 불어나고 말았지요. 그래도 마음씨 착한 덕만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많은 소를 모두 끌고 가기로 약조를 했답니다. 어휴, 우리 덕만이는 참 친절하기도 하지. 다녀오는 동안에 자네 호러머니는 우리가 챙겨드리겠네. 고맙습니다요.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요. 덕만이 못지않게 착한 마을 사람들은 덕만이가 자리를 비운 동안 홀어머니를 대신 건사하기로 하였답니다. 덕분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었지요. 그리하여 덕만이는 백리나 떨어진 평창으로 길을 나섰답니다. 어우 참, 한양 땅은 길이 멀기도 하구나. 가는 동안 먹고 자고를 길에서 하게 생겼소. 덕만이는 제를 넘고 계곡을 지나 기나긴 산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소들이 쉴 때만 같이 쉬고 소가 잠들 때만 그 옆에서 잠을 청했지요. 몇 날 며칠을 씻지도 못하고 소를 건사하니 어느새 덕만이는 아주 때가 꼬질꼬질해졌답니다. 어이구, 이거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누가 보면 딱 거지꼴일세. 그렇게 길을 재촉하니 수더분한 덕만이도 슬슬 참기가 어려웠지요. 하여 이번에 마을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답니다. 소를 재촉하여 길을 지나자 마침내 눈앞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역참 마을이었지요. 옳거니 민가를 보니 힘이 솟는구나. 어서 가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고 목욕도 시원하게 해야겠다. 어서 가자. 허이 어서 가자꾸나 소들아. 마을에 도착한 덕만이는 곧바로 주막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주막에 들어서자 구수한 밥냄새가 확 풍겨왔죠. 덕만이는 밥냄새만 맞아도 힘이 절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사발 말아주쇼. 아니 근데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먼. 어디 산비탈이라도 구르다 왔는가? 왜 아니겠소? 소들 데리고 한 사흘 산길만 다녔더니 이 꼴이오. 알겠네. 그나저나 돈은 있는가? 요새 돈도 없이 밥부터 내놓으라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렇다네. 거참 속고만 살았나. 자, 여기 선불로 드릴 테니 국밥이나 퍼뜩 가져오쇼. 덕만이가 돈을 건네자 주모는 불이 나게 국밥을 날라왔습니다. 응, 이게 웬 동동주요? 난 안 시켰는데.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이. 이건 내가 미안해서 가져왔네. 캬, 우리 주모 화끈해서 좋구먼. 잘 마시겠수다. 주모가 건넨 동동주를 쭉 들이켰습니다. 순간 목구멍이 탁 트이면서 머리속까지 시원해졌지요. 산을 타며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모가 국밥이랑 육전까지 가져왔지요. 한상 떡하니 차려왔으니께 만나게 드쇼.
아이고, 고맙소, 주모. 덕만이의 입이 함지박처럼 벌어졌답니다. 덕만이는 걸신 들린 사람처럼 국밥을 해치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더니 아주 살 것 같았지요. 저녁을 아주 배부르게 해치운 덕만이는 일찌감치 침소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갈 길이 멀었으니까요. 투전인가? 아주 재밌게들 노시는구먼. 방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빙 둘러앉아 신나게 투전판을 벌였답니다. 덕만이가 잠시 어깨 너머로 구경하니 다들 흥이 잔뜩 올라 뭐라고 외쳐댔지요. 자자, 돌려라, 돌려라. 어서 패를 돌려라. 밤새도록 패를 돌리니 투전이 아니라 투패로다. 에잉, 오늘따라 아주 끝발이 개끝발이로고. 아주 미천까지 털리게 생겼네 그려. 가만히 뜯어보니 투전판에 웬 예쁘장한 여인네가 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네가 남장을 한 탓에 다들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지요. 그러나 투전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던 덕만이 눈에는 똑똑히 보였답니다. 이번 판 판막음은 이 몸이로다. 자자, 어서 돈들 내놓으시게. 허허, 오늘따라 아주 끝발이 서는구만. 한 사내가 껄껄 웃으면서 상위의 돈에 손을 뻗었지요. 그러자 남장을 한 여인네가 그 손을 턱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욕심을 내는가? 자, 내 패를 보고 누가 이겼는지 겨뤄보세나? 여인네는 자기 패를 까서 보여주었지요. 이 여인의 패가 더 높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팍 일그러졌지요. 여인네가 돈을 쓸어 담자 화가 치민 사내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순사기꾼 아냐? 거기서 그 패가 나오는 게 말이 되는가? 나왔으니 나온 거지 뭔 잔말이 많소? 자, 이번 판도 내가 이겼다오. 아니, 저번 판도 다 쓸어가 놓고 어떻게 매번 이기냔 말이야. 자자,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는 법 아니겠소? 오늘은 내가 운이 좀 따른 것 같구려. 내가 개병을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 다들 너무 열내지 마시구려. 놀이꾼들은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지요. 그 험악한 분위기에 질린 여인네는 개평이라며 딴 돈을 전부 돌려주었답니다. 허나 놀이꾼들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금세라도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개평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웃기시네. 사기를 쳐놓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대체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그러시오? 생사람 잡지 마시고 화 좀 가라앉히시구려. 볼 것도 없어. 저놈 주머니를 뒤져보세. 가진 게 얼마나 되는지 다 털어야 기분이 풀리겠구먼. 도박꾼들이 화를 내는 동안 덕만이는 지켜보기만 하였지요. 허나 판돈은 물론이고 여인네의 노자까지 털겠다고 하니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만이는 벌떡 일어나 놀이꾼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답니다. 투전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들이오? 사내 여럿이서 여인을 겁박해서 되겠소? 뭐시야? 이놈이 여자라고. 행동 거지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사내가 아니라 여인네였구만.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 처음부터 우릴 속일 생각이었구만. 사내들은 여인이 남장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 화를 냈답니다. 이들은 여인네가 사기꾼이라고 아주 확신을 하고 말았지요. 이건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오. 투전을 할 때는 정직하게 승부를 하였으니 오해들 마시구려. 듣기 싫다. 정직한 투정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야. 니년이 처음부터 우리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지. 말리는 저놈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야.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인연을 감싸느냔 말이야. 그래, 이제 보니 두 년놈들이 한패인 것이 확실하구만. 놀이꾼들은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지요. 맨 먼저 사자처럼 수염을 기른 덩치가 냅다 주먹을 날렸답니다. 손이 소뚜껑만한 것이 여인이 저기에 맞았다간 크게 경을 칠 것 같았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여인은 날쌔게 옆으로 피하더니 팽그르르 몸을 돌려 사내를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집단처럼 날아간 사자수염은 다른 사내들 위로 쾅 떨어지고 말았지요. 이것 봐라. 졌다 이거지.
뭐하나? 어서 저놈들을 들이치세나. 나머지 사내들도 달려드니 여관방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헌데 이 여인네 싸움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사내 하나를 발차기로 날리더니 다른 하나는 손바닥으로 턱을 쳐서 고꾸라뜨렸지요. 이건 그대들이 먼저 시작한 거요. 그러더니 다른 사내도 주먹과 발길질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처자, 조심하시오. 헌데 술 취한 사내 하나가 뒤에서 여인네를 콱 껴안았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여인은 꼼짝도 못했지요. 그러자 다른 사내들도 정신을 차리고는 몰매를 치려는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여 보다 못한 덕만이가 나섰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녀자 하나를 두고 여럿이 덤비다니 비겁하지도 않소. 이 덕만이가 상대해드리겠소이다. 산골에서 살아온 덕만이의 힘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사내들을 죄다 맺혀버리니 방안 구들장이며 문짝이 들썩들썩 춤을 췄답니다. 계속할 거요. 덕만이가 눈을 부라리자 여인네를 붙잡고 있던 사내가 꼬리를 말고 도망쳤지요. 그러자 방 안에는 숨을 시근덕거리는 덕만이와 남장 여인만이 서 있었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멀쩡한 주막집 세간살이를 죄다 부숴놓다니 자네들 실성했는가? 뒤늦게 나타난 주모가 고함을 쳤습니다. 일하다 말고 왔는지 주모의 손에는 날카로운 부엌칼이 들려 있었지요. 그 시퍼런 서슬에 방 안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장롱이며 문짝이 나만한 것이 없구만. 자네들 이거 어찌할 건가? 다 같이 함께 관하로 가서 곤장맛 좀 볼터? 투전꾼들은 주모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죄다 달아나 버렸지요. 제대로 망신을 당했으니 당분간 주막에는 얼씬도 안 할 것 터였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소. 비록 저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지만 어울린 우리 책임도 있으니 사죄드리겠소이다. 자, 이 정도면 수리비가 되겠소? 남장 여인은 투전에서 딴 돈을 걸어모아 전부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묵직한 돈더미를 받고 나서야 주모는 얼굴이 펴졌지요. 호호호! 주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겠나? 금방 정리해둘 테니 두 분은 다른 방에서 주무시구랴. 역시나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세상살이었지요. 덕만이와 여인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옆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땀을 뺐으니 목마르지 않은가? 내가 상을 좀 봐왔으니 이거라도 마시면서 편히 있게. 고맙소. 한몫 제대로 챙긴 주모는 살살 웃음까지 치면서 한상 차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덕만이와 여인은 술상을 앞에 두고 통성명을 했지요. 여인의 이름은 옥주라고 하였지요. 허나 성은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하마터면 경을 치를 뻔했는데 덕분에 한시름 놓았소. 거 내가 한 게 있소? 여인 한 명 앞에 두고 무례배들이 때로 덤비니 못 참고 끼어든 것이 전부에다. 나그네 양반의 협기에 내가 덕을 보았구려. 자, 한 잔 받으시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도니 어느새 둘 다 말이 편해졌지요. 그런데 내가 여자인 것을 어찌 알았소? 척보니 알겠던데 뭐. 세상 천지에 당신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어디 흔하오? 남장을 해도 미모는 가려지지 않는 법이외다. 덕만이의 칭찬에 옥주는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내 사정이 있어 남장을 했지만 본디 여인이라 그런 말은 빈말이라도 듣기 좋구려. 빈말이 아니라오. 내가 지금까지 본 여인 중 그대가 제일로 미인이오. 나그네 양반도 내가 본 사내 중 제일로 사내다운 대장부요. 기분이 좋아진 둘은 신나게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술을 푸니 어느새 둘 다 알딸딸해졌지요. 오래 산행을 해서 피곤한 탓인지 덕만이가 옥주보다도 먼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옥주는 그런 덕만이를 가리키며 깔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술을 계집보다 못하시오? 일어나시구려. 이러다 계집이 올라타면 어쩌시려고 일어나? 술을 너무 많이 퍼마신 탓일까요? 옥주는 술주정을 부렸답니다.
일어나라며 덕만이를 흔들던 옥주는 그만 덕만이의 바지춤을 건드리고 말았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바지가 쑥쑥 부풀어 오르더니 그야말로 절구대 마냥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몽둥이 하나를 숨기고 있었구만. 아까 전에 주먹이 아니라 저것을 휘둘렀다간 나만 아는 사람이 없었겠구나. 그걸 보자 옥주는 머리가 뜨끈뜨끈 열이 올랐지요. 술을 신나게 들이킨 데다 괴물 몽둥이가 눈에 아른거려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여 옥주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덕만이 위에 올라타고 말았답니다. 혼자서 신나게 일을 치르니 눈앞이 번쩍번쩍하고 온몸이 짜르르했지요. 그렇게 새벽까지 일을 치른 옥주는 덕만이 옆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람. 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정말. 이른 아침에 일어난 옥주는 겁이 덜컥 났지요. 아무렴 말만한 처녀가 먼저 사내에게 덤벼들었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여 옥주는 덕만이 옆에 편지 한 장을 두고 불이 나게 떠나버렸습니다. 한양에 오면 자기를 찾으라고? 아니, 달랑 이름 두 글자로 어찌 사람을 찾으란 말인가? 옥주는 덕만이가 한양에 도착하면 자기에게 오라는 것이었죠. 헌데 거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여 덕만이는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슬슬 산 하나만 넘으면 한양이 보일 터였지요. 날도 화창하고 길도 잘 닦여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지요. 덕만이는 휘파람까지 불며 소들을 몰았답니다. 나그네 양반, 어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나? 한양으로 가는 길이요. 무슨 일 있어? 별일은 아니고 가진 것 있으면 여기에 다 두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요?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떡대 하나가 덕만이의 앞을 턱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만이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산적들이 덕만이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우리는 착한 산적님들이니 너무 겁내지 말거라. 순순히 말을 들으면 목숨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 남의 물건을 빼앗겠다면서 착하긴 개뿔이 착하시오. 썩기를 비키시오. 아주 간댕이가 큰 친구로고 마음에 들긴 한데 요새 우리 사정이 형편없는지라 봐줄 수가 없구나. 쓸데없이 다치기 싫으면 그 소들을 이리 내놓거라. 덕만이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고생스럽게 왔는데 소를 빼앗기고 털레털레 돌아갈 수야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엔 덕만이의 잘생긴 주먹이 울고 있었답니다. 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한판 붙어보자 마음을 먹는 차였지요. 저게 뭐냐? 으악, 호랑이다. 아니, 상권이 길 어깨까지 내려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행액이야 도대체? 하늘이 불쌍한 덕만이를 가엾게 여긴 것일까요?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죠. 호랑이가 으르렁 울부짖으니 산적들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놈들아, 등을 보이지 말거라. 등을 보이면 곧바로 저놈이 달려든다. 산적 두목이 나서서 부하들을 호령하였지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산적들은 조심조심 호랑이를 둘러쌌답니다. 어이 총각, 이 틈에 어서 가게나. 아니, 산적이 이리 쉽게 길을 내주는 것이 맞소? 그러면 어떡하겠나? 괜히 우리 때문에 휘말려서 목숨 잃지 말고 하늘에게나 감사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네를 털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게. 그러면서 두목은 칼을 뽑아들어 호랑이에 맞섰지요. 이를 보자 덕만이는 차마 소를 데리고 도망갈 수가 없었답니다. 어째 저 두목을 보아하니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연유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여 덕만이는 달아나는 대신 호랑이를 노려보았답니다. 이놈, 짐승이면 산에서 살 것이지. 왜 내려와서 난리를 피우는 게냐? 덕만이의 목소리가 산자락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였는지 산적들까지 펄쩍 뛸 정도였지요. 호랑이도 깜짝 놀라 멍하니 덕만이를 쳐다보았답니다. 이 틈에 덕만이는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째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기색이 아니었답니다.
덕만이가 가만히 뜯어보니 호랑이는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지요. 허참 놀랄 노자다. 산신이 저 총각에게 고개를 다 숙이는구나. 저게 뭐다냐? 호랑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고양이가 되어버렸구만. 덕만이는 호랑이의 앞발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발가락 사이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었지요. 힘을 주어 단숨에 뽑아버리니 호랑이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 되었느냐? 이제 좀 편해질 것이다. 산골에서 짐승들과 부대끼며 자란 덕만이었지요. 비록 말 못하는 짐승들도 덕만이한테 걸리면 그 속이 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가시를 빼낸 호랑이는 고마운지 덕만이의 손을 핥았답니다. 지켜보던 산적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지요. 이야, 내 한평생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구나. 이보게,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그렇게 되었소. 그러면 내 이제 갈 길 가도 되겠소? 무슨 소리를, 생명의 은인을 이리 그냥 보내어도 되겠나? 내 못해도 술 한 잔은 사야겠네. 두목은 덕만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덕만이에게 사과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요. 내 이름은 돌석이라고 하네. 자네를 털어먹으려고 했던 것은 용서해주게. 대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따라오게. 돌석이라고 칭한 산적은 친히 덕만이를 데리고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화전촌이었습니다. 돌석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데려가서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세숫대야 같은 그릇을 덕만이에게 내밀더니 술을 콸콸콸 따랐습니다. 딱 봐도 자네가 어린 것 같으니 내가 이제 형님 하겠네. 아우, 술 한 잔밖에나.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 술 한 잔 드리지요. 수덕과 돌석은 술을 나눠받고 쭉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짜르르한 게 뜨끈한 불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헌데 형님은 도대체 어쩌다가 산적질을 하게 된 겁니까? 산적질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나. 헌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 뾰족한 수가 없었다네. 최근 한양의 권세가 장대감이 수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대감의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산으로 도망쳤지요.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그럼에도 배를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산적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요새 한양은 옛날 한양하고 다르다네. 장대감이 내놓으라는 돈을 마련하느라 다들 아주 뼛속까지 털어먹으려고 든다네. 그렇습니까? 자네도 소를 팔러 한양장터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내 충고하니 그냥 돌아들 가시게. 덕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형님, 정 먹고 살기 곤란하면 저와 함께 고향에 같이 내려가는 건 어떻소? 형님의 성격을 보아하니 산적질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네만 여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나만 도망갈 수는 없네. 에이, 꿀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잔 더 받게. 돌석은 그러면서 덕만이의 잔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허심탄회하게 술을 나누다가 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돌석은 덕만이를 데리고 한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지요. 그러면 소들 잘 팔고 무사히 고향으로 내려가게나. 고맙소 형님. 부디 형님도 무탈하길 빌어요. 덕만이는 곧바로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거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글쎄 소값을 아주 후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골뜨기인 덕만이가 생각해도 이건 완전 날로 먹는 신보였지요. 소 6마리에 12냥이라니.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얼씨고 12냥이면 잘 쳐줬는데 뭔 소리인가? 요새 한양 살림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게 맞는 값일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6마리면 못해도 30냥은 받아야 하오. 마음에 안 들면 썩 꺼지게나? 헌데 한양 어딜 가도 그 돈 못 받을 걸세. 대체 왜 이리 인심이 사나워진 것이오? 에휴, 장대감 그 악당이 재물이란 재물을 모두 걷어가는데 소파리들이라고 무사하겠나?
자네도 그쯤하고 돌아가게. 그 값에 소를 팔 수 없었던 덕만이가 터덜터덜 돌아갈 때였지요. 벼랑간 포졸들이 몰려와서는 덕만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요? 그 장대감께서 곧 잔치를 벌이신다. 하여 소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 잔말 말고 내놓거라. 아니 팔려고 가져온 소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허나 포졸들은 기어코 덕만이의 소를 모조리 가져갔답니다. 그야말로 산적보다 더한 놈들이었지요. 덕만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누군가가 덕만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누군가 곱상한 선비가 덕만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이럴 수가 다름 아닌 옥주였지요. 이게 누구야? 옥주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 영락없이 고상한 선비로고. 거참 오자마자 날 찾아오라고 하였건만 어찌 경거망동하여 횡액을 당하셨는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천지신명이 도운 것이 틀림없네. 옥주는 아주 점잖게 위로하였지요. 누가 보면 영락없이 청년 선비였답니다. 덕만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옥주는 길바닥에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거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집에 돌아온 옥주아 씨는 보는 사람이 없자 말투까지 여리여리하게 바뀌었지요. 옷까지 치마저고리에 댕기머리를 하니 아주 천상 여인네가 따로 없었답니다. 사실 제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다 장대감 그 못된 작자 때문이에요. 옥주아 씨의 집안도 한때 한양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허나 장대감이 매관매직과 비리로 높은 자리를 꿰차면서 임금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제거하였다는 것이었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옥주를 첩으로 들이겠다고 눈독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장대감이 절 노리고 있으니 바깥에 함부로 다니지도 못한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남장을 하고는 이렇게 장대감과 맞설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모으는 중이었지요. 아니 장대감 그자는 고관대작이면서 왜 이리 민폐랍니까? 나란 일에나 힘쓸 것이지 뭔 재물을 이리도 탐한대요. 욕심 많은 자가 권력을 쥐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이러다 나라가 아주 기우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기만 해요.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고 탐관오리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타락한 관리들에게 아첨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지요. 덕만이의 소를 강탈해간 포졸들도 장대감의 잔치를 명목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하여 옥주아 씨는 장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증자를 모으는 중이었지요. 조사한 바로는 장대감은 지금까지 저지를 비리와 뇌물을 기록한 문서를 안방 금고에 숨겨두었다고 해요. 이에 장대감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환갑 잔칫날에 걸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아주 통쾌한 작전이군요. 헌데 걱정거리가 있어요. 누가 감히 삼엄한 장대감 댁을 쳐들어가겠어요? 다들 장대감이 두려워서 고개도 못 내미는 상황이에요. 말씀만 하시오.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리고 이번 일에 한몫할 동료도 좀 데려오겠습니다요. 어머, 그 말이 참말인가요? 어디서 그런 친구를 사귀셨나요? 덕만이는 빙긋 웃을 따름이었지요. 장대감의 잔칫날 다시 모이기로 약조를 나눈 후 덕만이는 곧바로 돌석이가 있는 소굴로 달려갔답니다. 덕만이의 말을 들은 돌석이는 당장이라도 장대감의 저택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지요. 하여 옥주아 씨와 한양의 백성들 그리고 산적대를 이끄는 돌석, 여기에 촌뜨기 청년 덕만이가 연합하여 잔칫날 밤에 모였습니다. 장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는 풍악이 흐드러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낄낄거리는 목소리와 기생들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함께 들려왔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구하지 못해 산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토죽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놈들, 하늘이 용서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자, 이제 움직이죠.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에요.
옥주아 씨의 호령의 의병들은 장대감 댁에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자 분노한 백성들이 물밀리듯 쏟아져 들어갔지요. 웬 놈들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장대감은 그런 모습에 극대노하며 사병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양민들의 고열을 빨았는지 장대감 댁 사병들의 수는 끝도 없었습니다. 덕만이와 돌석이 그리고 옥주아 씨까지 나서서 싸우는데도 점점 밀리고 있었지요. 덕만아우, 이거 정말 끝도 없구만. 형님, 조금만 더 견딥시다. 여부 있겠나? 혹시 내가 쓰러져도 대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니 너무 슬퍼 말게. 사병들이 너무 많으니 이러다가 의병들이 전멸할 것만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덕만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 이게 웬 울음소리야?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덕만이와 돌석이와 마주쳤던 상군 호랑이였지요. 호랑이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냐? 사람 살려. 이건 미친 짓이다. 도망가자. 호랑이는 그 큰 발톱으로 사방을 마구 휘저어댔지요. 그러다 사병들이 창칼로 찌르면 날쌔게 피해서는 다시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날래기가 호랑이처럼 재빠르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죠. 참, 호랑이니까 재빠를 수밖에요. 어쨌든 그렇게 호랑이가 날뛰기 시작하자 사병들의 기세는 대번에 꺾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달아나고 말았지요. 이놈들, 놓아라! 나는 이 나라의 고관대작이란 말이다. 고관대작이면 대작답게 나란 일에나 힘쓸 것이지. 대감은 어찌하여 재물에만 눈에 어두우셨소. 이게 다 사필규정이니 여러 말 말고 오라를 받으시오. 그렇게 장대감은 의병들 손에 붙들려 꽁꽁 묶여버리고 말았지요. 그 사이 옥주아 씨는 장대감의 사랑채를 뒤져 비리의 증자를 모조리 찾아냈답니다. 그 뒤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옥주아 씨는 모든 증거를 깡그리 조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숨죽이고 있던 양심적인 벼슬아치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하여 장대감과 그 무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 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수계 장대감은 나라를 어지럽게 한 죄를 물어 사약을 받고 말았지요. 한편 장대감을 물리친 사람들에는 마침내 복이 찾아왔습니다. 돌석과 그 산적들은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장대감에게 빼앗긴 농토를 상으로 받아 다시 한번 밭을 일구게 되었지요. 옥주아 씨의 집안도 그간의 서름을 떨치고 다시 명문가로 돌아왔답니다. 여기 빼앗겼던 소예요. 그리고 쌀도 50석을 실어뒀어요. 이럴 수가. 소만 돌려줘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 쌀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 것입니까? 이거 아주 땡 잡았는걸요. 그러게요. 거기다 아주 어여쁜 색시까지 얻었으니 덕만 씨는 아주 땡 잡은 것이에요. 새색시라니요? 덕만이가 어리둥절해하자 옥주아 씨는 활짝 웃으며 덕만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색실한 바로 옥주아 씨였답니다. 어차피 가문에 돌아가봐야 얌전히 시집을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럴 바엔 제가 사모하는 사람이랑 맺어지고 싶었답니다. 어이구, 이거 제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아씨가 땡 잡은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덕만이는 소에다 쌀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인 옥주아 씨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이후 덕만이는 100년을 해로하며 옥주아 씨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말에 이르길 선자는 천보지이복하나 불선자는 천보지이와라고 하였습니다. 착한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으나 악한 사람에겐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말이지요. 덕만이는 비록 두매산골 촌뜨기 청년이었지만 스스로 착한 사람을 돕고 사악한 장대감과 맞서 싸웠으니 마침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되새겨 늘 선한 마음씨를 가까이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주세요.